이어서 2부 강의 를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전 단계에 제가 깨달음의 세계 10대 성자 얘기하다가 이제 멈췄는데, 일단은 이분들은 앞에 7분까지는 다 어떤 종교계의 창시자로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, 헤라클리투스는 철학자죠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서양 철학 자체가 종교입니다. 가장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운 종교라고 볼 수 있죠. 그 철학이라는 종교를 창시한 분들이에요.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죠. 유명한 노무나 뭐 니체도 있고, 뭐 헤겔, 베르켄슈타인, 현대의 모든 철학자들이 이 철학이라는 종교, 그걸 자유롭게 자기가 이제 사고하고 어떤 결론을 내는 거죠. 그러니까 많은, 이 중요한 철학은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종교적인 걸 볼 때 혁명적인 종교죠.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그 나머지 분들은 뭐, 그러나 제가 이제 앞에 분, 7분들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UFO하고 관련이 있고 그분들이 그 증거들을 제가 다 주는데, 쉽게든지 철학자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. 근데 제가 그런 유명한 철학자 중에 이제 디오게네스도 있고,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도 성자죠.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에피쿠루스가 있어요. 에피쿠루스나 피타고라스 두 분이 있는데, 피타고라스도 근데 이제 이분은 이집트에서 이제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UFO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에피쿠루스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마지막에 제가 소크라테스 잠깐 얘기를 해보면, 이분이 왜 깨달은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, 이번에 뭐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, 물론 이제 이번에 제자 플라토닌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고, 이분의 자체 쓴 저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, 그 플라톤의 초기 서적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볼 수 있는데,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독살당했잖아요. 왜 독살당했어요? 젊은이들을 선동한다는 죄로. 한마디로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제일 유명한 말이 자기 자신을 알라 그거였어요. 제가 그랬어요. 깨달음이라는 게 그 가장 쉬운 의미는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. 그 젊은이들은 대부분 99% 마음이 오픈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고 어떤 정치계, 뭐 어떤 사업, 에 가면서 그게 문이 닫히죠. 자기 세계를 만드는 거죠. 그걸 일명 교리라고 볼 수도 있죠. 도그마라고 그러죠. 그런 세계에 갇히는 거죠. 그런 세계에 갇히는 거를 소크라테스는 그런, 그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소크라테스는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라는 거죠.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거죠. 두 번째, 이제 헤라클리토스를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, 헤라클리토스는 이제 제가 알게 된 건 이제 앞에 오쇼가 강의한 숨은 조화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, 이분 진짜 오쇼의 주장대로 서양의 붓다가 맞습니다. 그, 이분도 책이 없어요. 책은 없지만, 책이 뭐 나눴다 분실했다고 하긴 하는데, 어쨌든,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격언이라고 그러죠. 아포리즘 같은 짧은 문구들을, 경고 같은 내용들을 한 그래도 100개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유명하게 아는 내용도 있고. 그게 뭐죠? 우리가 날마다 태양은 새롭다. 그리고
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빠질 수 없다. 그런 유명한 경고. 이게 자체가 뭡니까? 이것이, 어, 이게 진실이죠. 이게 진리예요.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변하는 것 자체가 그게 진실입니다. 그게 진리예요. 이 세계의 모든 것, 나를 포함해서. 그게 바로 붓다가 얘기한 무아론이라니까, 무아론.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는 없다. 그게 바로 무아론 아니에요. 붓다의 그 핵심 사상입니다. 근데 이분은 간단하게 경구로 얘기한 거죠. 이게 뭐 누구처럼 뭐, 아니, 그러니까 뭐 제가 붓다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자리들 막 그런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.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그 책이 그 알다시피 그 팔만대장경 있잖아요. 팔만대장경이 경구로 뭐 이렇게 해갖고 붓다의 말씀, 논한 말씀, 뭐 그다음에 그 실천, 교리 뭐 그런 거 따르는 거 그렇게 해서 세 부분을 해서 그게 팔만대장경이잖아요.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크게 나눠서 뭐 반야부, 화엄부, 금강부 뭐 이런 식으로 초기 경제는 아함부까지 해서 이게 벌써 붓다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어? 그거를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냐? 그건 아니죠.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딱 읽어보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. 다 얘기가 똑같아요. 다 똑같습니다. 어? 뭐가 중요한지를 그냥 딱 포인트를 몇 가지 없어요.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.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, 사랑. 두 번째, 행복. 세 번째, 자유. 그 네 번째, 평화입니다. 이게 마치, 우리 DNA가 4대 요소가 있잖아요. 이 4대 요소가, 우리 정신에 인간이 살아가야 할 아주 기본적인, 뭐라 그럴까, 가치? 그걸 기둥. 저는 4대 기둥이라고 그럽니다. 꼭 가져야 할 가치입니다. 그리고 또 그걸 가져야지만이 우주로 나갈 수가 있어요. 우주에 있는 지적인 존재들, 우주에 있는 아주 극도로 발달한 세계에 그런 천국 같은 행성들은 이 가치가, 이 가치를 실현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세계는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이제 UFO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은 뭐 처음부터 이렇게 UFO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에요.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런 사상적인 거, 뭐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명 고리타분하게 그 사서삼경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배운 서양 철학자들 플라톤의 뭐 책자들 읽고 뭐 옛날 사상 전진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읽는 게 재밌더라고요. 저는 맨 처음에 그거 보다가 재밌는 게 아니고 무협지를 보다 보니까 무협지 보는 거 재밌잖아요. 만화책도 보고 그냥 독서하는 게 이제 취미가 붙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 쪽으로 가다 보니 이게 뭐라 그럴까? 뭘 읽다 보면 저는 이렇게 끝을 봐야 돼요.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뭘 했는데 궁금증이 안 풀리면 잠이 안 오잖아요. 그죠?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.
그 이유를 모르면 답답하죠. 어, 결국은 제가 풀긴 풀었죠. 푸른 게 바로 UFO입니다. 그래서 제가 UFO 강의를 하는 게 뭐고, 제가 이제 UFO 강의를 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. 우리가, 제가 이게 이 책, 우리가 처음은 아니라는 제가 책을 한 30년 전에 읽었는데, 처음에. 저는 그때 뭐, 공학도였어요. 공학도였는데, 공학도가 과학 분야 책을 이렇게 보는데,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? 우리가 처음은 아니다? 저는 이거 보고, 이게 맞다고, 네,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 책 내용은 물론 당연히 고대 과학의 수수께끼라 해서 현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, 우리 과학보다, 아니, 우리가 과학이 처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20가지 정도의 사례를 여기 실어놨어요. 뭐 그 뒤에 이제 그런 정말 전문적인 전문 책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, 최근에 이제 이거 제가 옆에 요 그림을 하나 놨어요. 이거 다 아시죠? 뭐 피라미드에 있는 이집트 벽화에 있던 내용이죠. 제가 근데 그 이집트 학자들, 전문가들은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우연히 그려진 그림이다. 이건 비행기도 아니고 헬리콥터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. 그냥 우연히 그냥 그려진 것뿐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해요. 그게 실효성이 있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아마 아니 그냥 어느 국민학생 정도만 봐도 이걸 갖다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? 그냥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. 이 책에서 이제 나온 것 중에 저 밑에 그림, 일명 저 전기라는 것, 우리는 당연히 에디슨이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. 1980년, 아니, 1800년도에 하면서 전기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죠. 근데 여기 그림에 보면 몇천 년 전에 이미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.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항아리를 직접 전지 항아리를 발견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충격적인 내용이죠. 우리 역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어,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. 우리가 처음은 아니에요. 처음은 아닙니다. 우리가 이런 어떤 과학문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또 쇠퇴되고 다시 또 왔다.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. 그, 아유, 엄청 그 역사의 연구라고 아시죠, 톨비?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에 대한 아주 좀 지루한 책인데, 제가 볼 땐. 근데 거기 결론이 뭡니까?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, 어, 발전했다가 쇠퇴했다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. 토yn비의 얘기면. 근데 우리는 그 시간적으로, 그렇죠. 이렇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진보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얘기죠. 그게 맞습니다.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올라가는데 그 정점이 과학이 극도로 발전했다는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.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는 시대보다 더 과학이 발전한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처음은 아니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증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하나의 다음 사례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요 얘기예요. 요 얘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, 다른 이런 거, 이런 분야에서 꼭 언급되는 책이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이 내용은 이제 시리우스 미스테리라고,
이 1976년에 로버트 템플이라는 영국 천문학자 회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분이 이제 낸 책에 나온 내용인데 아주 그 이제 천문 지식이죠. 지식을 하는데 그 뭐라 그럴까? 천문 지식을 이 원시 부족이라고 하는 도건스 부족이 그런 수천 년부터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 내용의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리우스라는 별이 있어요. 시리우스 별이 제가 알기로는 태양보다 한 25배 정도 밝은 별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죠. 밤에 보면. 근데 그 쌍둥이 별이 발견됐어요. 1862년에. 그 이제 우리가 만원경이 발전하면서 큰 만원경으로 이제 보니까 그 옆에 시리우스 B라는 별이 이제 발견된 거죠. 그 쌍둥이 별이죠. 근데 그 만원경도 없던 도우스 부족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?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런 지식이 아니라 다른 지식도 갖고 있고, 문제는 은하의 존재도 알고 있었고, 은하가 나선 모양이라는, 그 지금 현대와 과학이 우리가 발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잖아요. 그 예전에 들어보면 이건 신화 같은 내용이죠. 그죠?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런 도건수 부족이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뭐 그렇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과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이 황당무계한 내용이잖아요. 그죠?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. 그러나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우리가 알아는 내용이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래서 제가 UFO 얘기를 하는 거예요. UFO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UFO가 아니면은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한 미스테리, 그 신비한 현상들 그런 것들을 풀 수가 없어요. 우리는 다 신화로 여기잖아요. 아니면 그냥 에이 뭐 신이 뭐 실체도 없는 신이 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잖아요. 그러나 UFO 관점으로 전환하면은 보인다는 얘기죠. 그리고 그 어떤 신기한 현상에 이 UFO를 갖다 놓으면 다 보입니다. 어마어마한 거죠. 모든 종교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 이 UFO가 한 게 있어요.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내용이 그 내용들입니다. 증거들을 이제 대라 그러는데 계속 제가 합리적인 증거를 계속 대드릴 겁니다.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요. 증거를 이제 달라 그러잖아요, 증거. 근데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어요.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져도 바보는 설득할 수 없을 거라고.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니고 바보는 설득할 수 있어요. 모르니까. 문제는 제가 말하는 어, 마음이 닫혀 있는 분. 마음이 닫혔다는 건 교리로 도구마에 갇혀 있는 분. 일명 요새는 이제 광신도라고 그러죠. 아니면 시세말로 빠라고 그러고. 왜냐면 빠는 그쪽만 보니까요. 다른 걸 보진 않습니다. 광신도들은 서술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볼 때는. 왜냐하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깨달음에 가는 시발점, 첫걸음이 뭐냐면 마음을 여는 겁니다. 마음을. 마음을 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여태껏 갖고 있는 모든 지식, 그런 목적, 그거를 다 무시하라는 거죠. 그게 무시하고 그냥 처음 어린애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. 그러면 보입니다. 그 조금 더 그렇게 하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관점도 있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. 그 정도까지만 가도 좀 좋은 거죠.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.
뭐 이런 말들이 많죠. 근데 외계인을 존재 믿지 않는 거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이 UFO는 외계인이 타고 오는 거잖아요. 그 외계인이 있냐 없냐를 또 따지시잖아요. 그리고 또 왜 안 오느냐. 왜 그런 증거들이 근데 그 증거들은 차고 넘쳐요. 근데 그거에 대한 안 오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게 바다에서 이제 물을 한 가락을 터 갖고 내 숟가락에 상어가 없기 때문에 바다에는 상어가 없다 하는 주장과 똑같습니다, 지금. 왜냐하면 우리의 아직 그 그릇이 마 마음의 수저가 숟가락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. 한마디로 지금 우물 안에 개구리 씨처럼 자기 우물 안에 있으면서 어? 옆에 우물에는 개구리가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. 어, 참 약간 답답한 얘기죠. 현재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 UFO 비밀에 관한 서론의 2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